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입니다. 오늘은 시황하고 코웨이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도 최근에 1000%가 올라오면서 다들 궁금해하신 종목이죠. 상승의 비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1월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정면으로 소화하면서 팽팽한 보합권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0.02%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5로 집계되면서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행히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4분기 잠정치가 부합하면서 시장은 매파적 연준과 견조한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나이티드헬스가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4% 급등하면서 거꾸로 다우를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지수가 보합권에서 소강 상태를 보인 것은 시장이 파월의 발언을 악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AI 기반의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만큼 이제는 지표보다는 실적에 집중할 때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SMH에 대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작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400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420불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피보나치 분석을 해서 이 점수를 잡았는데 어제 장중에 418불 49센트까지 찍고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에는 근접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빅테크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시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또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상승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큐큐큐큐입니다. 장중입니다. 처음에 매도를 시작했고 또 환매 들어와서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계속 고점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하나 환매수했고 또 하나 환매수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한 번, 두 번 또 진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모두 5번의 매수 시그널이 있었고 그거를 바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그널이 다 맞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웨이브가 어제 고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려놓은 115불 선에 근접했다가 거기를 맞고 이제 내려와서 근데 다행인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한 20일 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서 모양은 좋다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장중에 114불 45센트 최고치까지 갔었습니다. 이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저점, 고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 첫째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한 105불 선 정도 되겠고요. 그 밑에는 0.382선이 있는 95불 선이 두 번째 지지선. 그 다음에 요거 AV 합선도 거의 95불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지지선은 0.5가 있는 89불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근처 오면은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이 고점 근방 가면 또 매도하시고 하는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웨이브는 100불 이상에서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맥7 종목 중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이렇게 3개가 실적 발표를 하루에 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재미를 좀 붙여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 메뉴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는 훌륭한 커피 맛이었는데 끝맛이 무척 썼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성장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튼튼한 기본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식어가는 클라우드 사업 아이저의 열기에 표정을 찡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기본 재료는 최상급이었습니다. 매출은 812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 EPS는 4불 14센트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순이익전은 전년 대비 59%나 급증하면서 돈을 버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률이 39%를 기록했습니다. 훌륭한 숫자 같지만
40%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37에서 38%가 제시되면서 성장이 이제는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쓴맛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장주가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해서 66%나 늘린 375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45.1%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수익성은 갉아먹고 있으니 시장이 걱정할 만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기엔 조금 이르죠. 숨겨진 단맛이 남아 있습니다. M365 코파일럿의 침투율은 아직 3.3%, 즉 1,500만 좌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게다가 오픈 AI와 2,5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고 GitHub 코파일럿 사용자도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제 영수증입니다. 실적은 별 4개, 하지만 주가 반응은 별 3개. 단기적으로는 둔화 우려로 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 대장주로서의 깊은 풍미가 우러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가가 그런박한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메타입니다. 저희 포트의 간판 주자이기도 합니다. 참 많이 아끼는 주식인데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만든 그야말로 완벽한 달콤한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AI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에 시장은 10% 주가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 약 599억 달러, EPS는 8불 88센트,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매출이 무려 24%나 성장했습니다. 본업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메타의 비법 소스는 바로 AI 추천 시스템입니다. 고도화된 AI 페이스북 릴스 시청 시간을 25%나 늘렸고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75%를 AI가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오래 머무니 광고 노출이 18% 늘었고 단가도 6%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 즉 돈 버는 AI를 증명을 해낸 셈이죠. 물론 가격표는 충격적입니다. 2026년 설비 투자 예상액이 무려 1150억에서 1350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CEO 저커버그는 2026년은 AI 대가속의 해라고 선언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압도하는 투자 규모지만 시장은 이제 이 투자가 헛돈이 아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2022년 메타버스에 한없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 실패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악몽은 재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타 영수증입니다. 퍼포먼스와 미래 기대 모두 별 5개 만점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 광고 수익이 강력하고 골칫덩이였던 리얼리티 랩스의 적자도 202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 가장 맛있는 메뉴, 추세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메뉴 테슬라입니다. 이건 자동차인가요? 로봇인가요?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아주 실험적인 퓨전 요리입니다. 본 메뉴인 전기차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간 매출은 사상 최초로 3% 역성장해서 94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차량 인도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16%나 급감했습니다. 모델 S와 X의 생산 종료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 판매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새로운 재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25% 성장한 에너지 사업하고요. 유료 고객 110만 명을 확보하며 구독 모델로 전환 중인 FSD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봇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수증입니다. 현재 맛은 별 2개로 부진하지만 미래 맛은 별 5개짜리 로보택시 대박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비전과 꿈을 사는 주식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비전에 베팅해 볼만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메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메타가 아주 좋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음, 테슬라는 혼조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메타는 급등했고 테슬라는 약간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는 메타는 AI의 초격차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로봇으로 전환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의 둔화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셰프가 제안하는 투자 레시피입니다. 안정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추세가 가장 좋은 메타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박을 노리는 모험가라면 테슬라의 비전에 베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빅테크 실적 카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종목을 골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카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른 맛집으로 이동하는데요. 다음 카페는 맛집, 바로 AI 시대의 필수 코스 샌디스크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AI 스토리 맛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6개월 만에 1000% 수익이라는 템베거의 놀라운 성과를 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 즉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분석 시점인 작년 초 36불에 불과했던 주가는 현재 527불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1000% 이상의 상승률이므로 2026년 연초 대비해서도 벌써 올해 98%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과연 어떤 재료가 이런 폭등을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독립입니다. 샌디스크는 원래 모 회사였던 웨스턴 디지털의 한 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월에 분사를 완료를 했죠. 과거에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큰 식당의 사이드 메뉴 정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수 낸드 스토리지 플레이어로서 당당히 메인 요리로 승격됐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기민해졌고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된 것이 주가 상승의 첫 번째 발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독립 후 첫 성과인 1분기 실적, 즉 애퍼타이저의 맛은 어땠을까요? 예상 밖의 흑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은 23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상회했고 특히 주당 순이익은 1불 22센트로 전분기 대비 321%나 급증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총 마진은 29.9%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인 디시는 2분기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2분기 예고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EPS 가이던스가 3불에서 3불 40센트로 제시됐고요. 이는 1분기 대비 무려 2.5배나 급등하는 수치입니다. 총 마진 역시 41에서 43%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익성입니다. 매출 구성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조각인 엣지 부분이 13억 9천 달러로 베스트셀러 역할을 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USB나 SD카드 같은 소비자 부분은 6억 달러로 클래식한 메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붉은색 조각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이죠. 비중은 작아 보이지만 이곳이 바로 AI 수요의 핵심이며 5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을 확보한 성장 동력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샌디스크가 맛집이 된 첫 번째 비법 소스는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학습과 추론에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크고 빠른 스토리지가 필수적인데 샌디스크가 바로 이 AI 스토리지는 순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법 소스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현재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무거운 상황입니다. 2026년 내내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이미 2025년에 낸드 가격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판매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샌디스크는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쥐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분기 마진은 훨씬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맛집의 셰프, 즉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차세대 3D 난드 기술인데요. BICS8입니다. 마치 케이크의 층을 높이 쌓듯 더 많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요. 현재 15%인 비중을 연말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을 높이 쌓을수록 용량은 커지고 원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는 곧 마진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무 상태, 즉 가계 장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분사 이후 재무조가 깔끔해졌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4억 달러나 달하고요. 영업현금 흐름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고간이 두둑해졌습니다. 시장의 평가도 별 5개 만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Q2 EPS의 폭발적 성장 가이던스, 총 마진 40% 돌파, 5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확보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600에서 650불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너무 뜨거울 땐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RSI가 76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6개월간 1000%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있고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경쟁 식당들과 비교해볼까요? 샌디스크는 연초 대비 98% 상승했습니다. 순수 낸드 AI 올인이라는 특징 덕분에 고수익 고위험 성격을 띱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D램과 낸드의 밸런스가 잡혀 있어서 상승폭은 15%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HBM의 제왕이지만 낸드가 약해서 20%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스토리지는 최직접적인 최수혜주자는 샌디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양프로의 주문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축하드립니다. 너무 수익 많이 나셔서 좋으실 테고요. 30에서 50% 정도의 물량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어떤지,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잡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라면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00에서 450달러 선까지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단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영업 마감입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AI 스토리지는 거품이 아닌 진짜 트렌드입니다. 둘째, 2분기부터 수익성이 폭발하며 마진이 레벨업 될 예정입니다. 셋째, 단기 과열은 시키되 장기 추세는 즐기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샌디스크라는 맛집 분석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분기에 더 맛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쭉 실적 분석, 기업 분석 좀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AI 관련해서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막 성장 가도를 갈리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좋은 기업들 잘 발굴하셔서 좀 상승에 승차하시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일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